한국인 일본군 위안부의 실제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가 세계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요. 70년이 넘게 잠자고 있던 자료를 2년이 넘는 끈질긴 조사 끝에 우리 연구팀이 발굴해낸 건데요. 이 자료가 가지는 의미와 더 나아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연구와 발굴에 참여한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의 강성현 교수 연결해서요.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국민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된 어떤 프로젝트인지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김학순 할머니 증언 이후 벌써 25년이 넘게 지났는데 예. 아직도 한국에는 한국 정부나 한국 연구자의 손으로 발간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정본 자료집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다 일본에 있는 자료집들을 번역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 시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백서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연구나 그렇군요. 외교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전혀 네.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들을 조사 수집에 나섰고요. 예. 일본 정부 때문에 일본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서 네. 미국 자료로 우회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미국은 당시에 일본군과 싸우고 있던 국가였고 예. 실제 일본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이 갖고 있던 모든 자료를 사실은 미국에 의해서 다 노획 압수됐던 자료들이거든요. 예. 그걸 다 돌려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일본 자료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연합군이 생산한 일본군 위안부 자료들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 예. 한 3, 4년 전부터 아하. 자료 조사에 나서게 됐던 거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슈 제기도 하고 뭐 분노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이 학술적으로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무관심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발굴한 한국인 위안부 영상 과연 어떤 영상이고요. 어떤 의미 정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미군 사진부대 에드워즈 페이라는 사진병이 찍었고요. 예. 당연히 피사체는 아까 한국인 위안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조선인 위안부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위안부들의 주소를 보면 서울, 진주, 논산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예. 평양, 평안남도, 신의주 같은 북한 지역에서 위안부로 끌려온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당시는 식민지 조선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조선인 위안부들을 피사체로 담은 첫 영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장소는 지금 영상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버마와 중국 국경지대예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 은남성에 있는 버마 로드 상에 있는 한 이제 송산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렇군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을 했고, 예. 일본군 수비대들이 대부분 죽는 그런 치열한 전투 과정에서 예. 조선인 위안부들이 일부는 탈출하거나 예. 일부는 죽지 않고 포로로 잡힌 게 10명 정도 되고요. 예. 그 10명 중에 오늘 영상에서는 최소 전체 7명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여성들이. 예. 그중에 최소 5명은 조선인 위안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조선인 위안부다 이 말씀이고요. 그렇죠. 네. 자, 근데 추적 기간이 무려 2년 정도 걸렸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미국 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한 필름 수백 통을 또 일일이 다 뒤져쓰셨을 것 같은데 예.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소회랄까 어려움 이런 거 좀 전해주시면요. 저희가 3년 전부터 문서와 사진과 영상을 조사 수집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미국의 국가기록원인 국립기록문서관리청의 자료 관리 형태를 보면 예.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검색어를 넣으면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요. 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우리가 원하는 김서방을 찾는 과정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 가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작은 동해 김서방 찾기 정도로 목록을 만드는데 그 목록도 수십 페이지가 되고요. 네. 나머지는 일일이 모든 박스와 모든 밀통을 확인하거나 열어보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찾은 영상도 수천여 통의 릴통, 그러니까 이제 필름 릴 중에 예. 20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이제 계속 200통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찾은 영상 1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예. 이 영상은 한 1시간짜리 영상에 아주 부분으로 나와 있는 아이고,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졸아도 놓칠 수 있는 영상이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아까 뭐 교수님이 서울에서 김사봉 찾기 정도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리고요. 지금까지 중국인 위안부를 찍은 동영상 뭐 영상이 공개된 적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조선인 위안부와 관련된 영상은 없었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예 자료 자체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도가 없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미군 사진 부대에 대해서 작년에 연구서를 냈을 정도로 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군이 사진을 찍고 군이 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 배경을. 그래서 그 위안부 사진들이 기존에 나와 조사 발굴된 게 있는데 몇 개의 사진의 경우는 이 사진과 함께 영상이 있을 거라는 추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 끝에 중국과 버마, 인도 전국에 활동했던 미군 사진 부대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예. 그게 164 통신대 사진대였고요. 예. 그리고 그 사진을 또 연구한 끝에 이 사진을 촬영한 해필드 이병이나 이런 코크렉 병장 같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그들의 사진을 뒤져보다 보니까 에드워드 페이라는 사람이 카메라맨인데 이 사람이 송산에서 당시 영상을 찍고 있는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영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고요. 근데 이제 영상이 당시에 찍을 수는 있는데 이후에 미국에 전해졌을지는 또 다른 미지수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 찾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네. 사실상 지금 한일 간에요. 이 위안부 문제를 재협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일 간에 네. 아주 첨예한 외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 영상의 발굴로 이 위안부를 운영했다는 증거가 더욱 탄탄해진 건데 궁극적으로 한일 위안부 재협상에 일종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영상이 갖는 가치는 큽니다. 예. 영상을 보면 사진과 문서가 전달해주지 않는 당시 실제 상황, 표정, 느낌, 어려움 이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생들이 영상에 생생하게 전달이 되죠. 예. 저는 이 영상이 그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게 단지 과거가 아니라 현재화된 과거사이고 네. 아직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환기해주는 그런 영상 자료라고 보고요. 예. 이 자료로 무슨 강제연행이 입증됐다라든지 뭐 조선인 위안부들이 엄청나게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이런 걸 입증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위안부 문제는 외교 문제이고 정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사 문제이고 그렇죠. 현재의 역사의 문제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 국민 시민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제고시키고 네. 더 나아가서 이제 잘못된 저희가 한일 합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서 국내적 정당성을 얻는데 그렇군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에 대한 역사적 고증 자료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거고 그게 바탕이 돼서 외교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 한 편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게 발굴한 영상 속에 여성 이 신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빙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본이 이거 정말 또 이렇게 뭐 되치기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나올 가능성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에 송산에서 포로로 잡힌 미중 연합군에서 포로로 잡힌 일본군 위안부, 특히 조선인 위안부 사진 4장이 있어요. 이 4장은 일본 연구자와 활동가들에 의해서 조사 발굴된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2000년에 그 중에 한 장의 사진, 그러니까 이제 위안부 중에 임신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박영심 할머니가 일본 국제 전범 여성 법정에서 이 임신한 여성이 바로 자기다라고 그 특정 지목을 하면서 더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 영상에 그대로 나와요. 그렇군요. 일본이 조사 발굴했던 사진들이기 때문에 그 영상 속의 인물들이 조선인 위안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참 논리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증거가 나온 거다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제적으로 보면 위안부 문제 이런 위안부에 관련된 자료들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네. 근데 그러면 이 위안부 영상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데도 상당히 좀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올 9월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 그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들이 지금 등재 결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미 사실 작년에 그 저희 한국과 그 주변국들의 협력하에서 예. 위안부 기록물 목록이 이미 제출이 됐어요. 예. 그 목록에 어떤 다른 자료가 나왔다고 추가로 뭐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영상과 들어가지 않은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도 중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발굴되면 아까 했던 대로 이제 국내적인 여론의 뭐 관심의 환기도 있지만 예. 세계적으로 또 예.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우회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것 자체가 세계 기록 예. 유산으로 등재되지는 않아요. 뭐 사진보다는 영상이라는 게 오히려 그런 쪽에서 심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없지 않냐 줄 영향을 것 미치겠죠. 같군요. 예.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공회대 동아시아 연구소의 강성윤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